내장 지방은 우리가 노력만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 피하 지방보다 더 잘 빠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비만 환자가 오더라도 여성의 비만보다 남성분들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잘 빼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 내장 지방은 복부에 빠르게 저장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동시에 호르몬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에너지원으로 빠르게 쓰이기도 한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특히 팔다리에 살이 별로 없고 배만 단단하게 튀어나온 올챙이 배는 전신 비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다른 유형에 비해서 빠르게 줄여줄 수 있는 게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내장 지방을 잘 빼는 비법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천천히 먹기입니다. 한 끼 식사를 하는데 시간이 여러분 얼마나 걸리는지, 혹시 내가 확 몰아갖고 폭풍처럼 먹는 건 아닌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내장 지방을 유발하는 가장 큰 원인이 빨리, 많이, 그리고 몰아서 먹는 거. 한꺼번에 우리가 폭식을 많이 하게 되면 내 몸에서 처리해야 할 열량이 짧은 시간에 폭발적으로 증가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내 몸은 분해된 에너지를 빨리 지방으로 전환을 시켜서 저장시키려고 합니다. 지방 저장을 서두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전신의 지방세포에 골고루 보낼 여유가 없는 겁니다. 여기를 빨리 저장할 수 있는 곳으로 제일 먼저 보낼 수밖에 없죠. 빨리 저장될 수 있는 데가 바로 그 영양이 바로 복부로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폭식을 하게 되면 뱃살, 복부 주변으로 지방이 축적되게 되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있어요. 게다가 우리 남성들은 호르몬의 영향을 받아서 내장 지방에서 지방산을 상당 부분 이렇게 흡수하기 때문에 복부 비만의 가속도가 여자분들에게 비해서 가속도가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뱃살 뺀다고 내내 쫄쫄 굶다가 한 끼는 제대로 먹어야지 하는 그 마음에 폭식을 확 하게 되면 그 살이 오롯이 다 배로만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올챙이 배는 굶어서 빼는 살이 절대 아닙니다. 잘 드셔서 빼야 됩니다. 단 같은 양을 먹더라도 우리가 한꺼번에 몰아 먹지 말고 적절하게 나눠서 분배해서 드시는 게 좋다는 거. 두 번째, 절주입니다. 올챙이 배 중에서 술 빼찌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특히 팔다리 마르고 배만 나오신 분들은 밥도 많이 안 드세요. 그리고 안주도 많이 안 먹는데 나는 배가 나온다 이렇게 불평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술이 올챙이 배를 만드는 원인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내장 지방을 만드는 주범이기 때문이에요. 알코올은 우리 몸에서 독성 물질로 간주되죠. 그래서 알코올이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독성 물질인 알코올을 분해하는 데 집중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지방 대사를 중단시킵니다. 지방을 분해하는 작업이 중단돼 버리면 분해되지 않은 지방산들이 다시 중성지방으로 합성이 돼서 복부에 계속 쌓이게 됩니다. 이것이 안주를 우리가 많이 먹지 않아도 술만 먹어도 생기는 술배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웨이트 운동입니다. 우리가 뱃살 빼겠다고 무작정 달리기부터 하시는 분들 있으신데 특히 근육 적은 분들은 남들 살 빼는 것처럼 내가 유산소 운동 막 하잖아요. 그럼 뱃살 빼는 것보다는 오히려 체중과 함께 근육이 좀 더 빠지기가 쉽습니다. 팔다리가 마른 올챙이 배 유형인 분들은 오히려 전체적인 지방량이 부족한 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분들은 마른 비만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의학적으로. 근육량이 너무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체지방량이 많아 보이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부족한 근육량을 정상치만큼 많이 만들어주는 것이 오히려 살을 빼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근육량이 정상 범위 안으로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내 몸이 작동을 해요. 어떻게? 체지방의 비율이 낮아지는 쪽으로 작동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운동도 칼로리를 태우는 유산소 운동보다는 근육량과 근력을 키워주는 웨이트 운동을 위주로 하시는 게 현명한 방법입니다. 웨이트 운동은 주로 무게가 있는 거 잡고 움직인다든지 버티는 동작들이 굉장히 많은데 너무 안 먹어도 내 몸에 힘이 없기 때문에 운동하기가 힘듭니다. 겁이 나고 여러분 잘 드시는 게 무척 중요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영양소가 네 번째에 등장하죠. 네 번째, 단백질과 칼륨입니다. 단백질 하게 되면 근육을 만드는 주 영양소죠. 그리고 칼륨 하게 되면 단백질을 합성하고 또 근육 운동에 관여하기 때문에 우리가 근육을 만드는데 이 단백질과 칼륨 이 두 가지 영양소를 충분히 많이
드셔야 됩니다. 운동을 하지 않고 내가 단백질을 먹어야겠어. 그러면 내 몸무게에서 1.2에서 1.6을 곱한 양만큼만 드시고요. 그러니까 내 몸무게 60kg다. 그럼 곱하기 1.2를 하게 되면 72g의 단백질을 드시면 되고, 내가 웨이트 운동을 하면서 먹어야겠다 하실 때는 내 몸무게에서 1.6에서 2.3g을 곱한 양만큼 드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드셔야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몸무게가 한 80kg이다 한 경우에 운동을 하지 않으시는 분은 한 96g에서 128g 정도 드시면 되고요. 내가 웨이트 운동을 하는 사람이다 하면은 더 많이 128g에서 184g 정도의 단백질을 드시면 좋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육류하고 생선, 해산물 100g당 한 20g 정도의 단백질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두부 한 모에는 한 24g, 계란 한 알에는 한 6g 정도의 단백질이 들어있다는 거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이 음식들을 잘 조합을 해서 내가 단백질이 풍부한 식단을 구성해 보시면 효율적인 그런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여기에 내가 칼륨이 풍부한 채소가 뭐가 있죠? 뭐 시금치, 녹색 그 채소 같은 것들, 토마토, 고구마, 땅콩, 바나나 이런 데 많거든요. 이런 간식을 함께 드시게 되면 금상첨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5번째, 자세가 중요합니다. 잘못된 자세로 올챙이 배가 생기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이게 이렇게 푹한 거북목이신 분들, 고개를 이렇게 수그린 자세 많이 하시죠? 목이 앞으로 이렇게 쏟아질 듯한 자세로 오랜 시간 보내시잖아요. 이렇게 되면 내 몸에서 느끼는 머리의 이 무게가 4배에서 6배 정도 강해집니다. 그만큼 머리가 굉장히 무겁게 목이 받치고 있는, 목한테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렇게 되면 머리의 무게를 얘가 버티지 못하고 이 등의 흉추가 심하게 뒤로 이렇게 심하게 이렇게 굽어져서 앞에 어깨가 어떻게 이렇게 말리게 된다. 말린 어깨가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만성염증을 일으키는 원흉이라고 말씀드렸죠. 의외다. 이건 말린 어깨가 만성염증을 일으키다니, 이렇게 댓글 달아주신 분들이 많으셨어요. 등이 둥글게 뒤로 빠지게 되면 이게 허리의 요추는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앞으로 더 심하게 빠지면서 배가 점점 앞으로 튀어나오게 됩니다. 이런 분들은 허리하고 뱃살을 같이 관리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꼭 필요해요. 그러니까 배에 살이 더 많이 찔수록 허리는 더 많이 굽기 때문에 뱃살을 줄이시는 게 허리 건강을 위해서 좋고, 그래서 허리 디스크 때문에 병원 가면 뱃살 빼라는 얘기 많이 들으시잖아요. 등을 쭉 펴고 허리를 꼿꼿하게 세우는 바른 자세 항상 머릿속으로 유지한다 생각하셔야지 배가 덜 나오게 된다는 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올챙이 배 없애는 5가지 방법 알려드렸습니다. 이 5가지만 여러분들이 실천하신다 하더라도 올챙이 배 아주 효과적으로 뺄 수가 있습니다. 천천히 먹고 또 술 좀 줄이시고 근력 운동하시고 단백질하고 칼륨 많이 챙겨 드시고요. 바른 자세 유지하셔서 밑에 좀 댓글 좀 많이 써주시면 더 좋겠어요. 화이팅!